안녕하세요. 귀찮은 여러분들께 책을 골라 담아드리는 북마스터 이프로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야쿠마로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과거의 약속이 한 사람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내용이며 다음 포인트에 대해 집중해서 읽으시면 더 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 수많은 복선이 존재한다. 둘, 첫 번째 읽을 때 수많은 복선을 깨닫기 어렵다. 셋, 범인의 예측이 아주 어렵다. 넷, 내용 전개의 속도감이 있으며 중반 이후 긴장감이 계속 이어진다. 작가는 일본 사회파 추리 소설의 절대 강자이며 사회 구조를 범죄를 통해 심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문제를 던지는 성향의 작가입니다. 2018년 베스트셀러 소설 순위에 계속해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으며 편하게 읽을 수도 아니면 내용을 분석하면서 읽을 수도 있는 글입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주인공과 함께 바를 운영하는 엄한 성격의 오치아이, 바이 아르바이트생인 사토 고에이, 주방 보조인 우토 메구미, 과거에 주인공과 약속을 했던 노부코 등이 등장하지만 책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는 주인공과 노부코 위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의도적으로 주변 인물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들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등장인물들의 존재감이 약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평온한 일상이지만 신년회로 약간 들떠있는 작은 바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르바이트 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고에이와 메구미는 바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오치아이가 메구미를 엄하게 하는 것 같으며 바에서 나는 고에이의 실수와 투정을 유연하게 넘긴다. 오늘은 내가 오치아이와 처음 만난 날이며 우리는 비싼 샴페인을 마시며 지난 날을 추억했다. 나는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새벽에 일이 끝나지만 늘 아침에 딸인 호노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직접 대화를 나눈다. 이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편지를 받는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일상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다. 나는 언제나 경찰이 오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경찰이 와서 지문 채취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그러면 내 삶은 무너진다. 나는 늘 필사적으로 살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옛날 스크랩한 기사들을 살핀다. 여고생 토막 시체 발견 기사와 범인 체포 기사가 보인다. 다시 편지를 생각한다. 그때의 약속을 지키라는 건가? 이날부터 모든 것이 뒤집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가족을 잃을 수 없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다시 편지가 도착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편지를 보낸 노부코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럼 보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나의 과거는 난폭함을 달고 사는 길바닥 인생이었다. 얼굴의 절반 이상이 멍으로 덮여 있어 괴물이라고 불리었다. 어디에 가도 괴롭힘 당하고 조롱당하며 소외되었다. 이런 나의 유일한 돌파구는 폭력이었다. 그러는 도중 야쿠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러다가 노부코 씨를 만났다. 노부코 씨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딸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 범인이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들었다. 나는 그 후에도 종종 노부코 씨 집을 방문했으며 그러던 중 그 범인들이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그놈들에게 자기 대신 복수를 해주면 지금 새 삶을 살 수 있게 돈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기회인가? 노부코 씨는 시한부 인생이다.
지금 약속을 해준다면 자신의 돈을 주겠다고 한다. 그것이 비록 자신이 괴로움에 몸부리치며 길바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고민했다. 야쿠자에게 잡히면 살해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도망 다니는 삶이 될 것이다. 저 돈이면 성형수술을 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노부코를 위해서라도 거짓 약속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호적과 새로운 얼굴을 가졌으며 새 삶을 찾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것이다. 나는 가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얻었으며 오치하이와 작은 바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나의 평온한 일상이 깨어질 수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편지를 보낼 사람이 없다. 노부코는 복수를 해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우편함에 또 편지가 들어있다. 거기에는 교도소에서 나온 범인들의 주소가 적혀 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아야 한다. 조사 중 노부코가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가게로 노부코가 전화가 왔다. 그녀는 노부코의 혼이라고 자칭했다. 그 사람은 유키코의 원통함을 빨리 풀어주지 않는다면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나는 두 사람을 죽여 유키코 자신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직 이 길만이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정육용 칼을 집어들고 바구니에 쑤셔 넣었다. 가게에서는 고에이가 이상한 낌새를 채기 시작했다. 유키코의 전화는 둘 중 하나만 일단 죽여도 된다였다. 둘 중 하나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실행에 옮기자. 범인 중의 하나인 가도쿠라를 찾아갔다. 가도쿠라를 찾고 우연한 계기로 가토쿠라와 술을 먹게 되었다. 이것은 기회이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 술에 취한 가도쿠라를 찌르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다. 가도쿠라가 술에 취해 공원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다.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주머니 속 칼을 꺼내 가도쿠라에게 다가간다. 나는 호노카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TV에서는 전날 공원에서 칼에 찔린 남성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어젯밤에 가도쿠라를 죽이지 못했다. 또다시 노부코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가도쿠라를 죽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죽였다고 한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내일까지 남은 범인인 이야마를 죽이라고 한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없다. 간만에 오너인 오치아이가 한잔하러 가자고 한다. 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다. 이야마를 찾아서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야마를 찾는 중 한 중년 여성인 유키에를 만났다. 며칠 전부터 이야마가 행방불명이라고 한다. 포기하고 돌아서는 길에 노부코에게서 전화가 왔다. GPS를 가지고 있으니 이야마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끝낼 작정으로 경찰서에 가려고 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가 울리고 가도쿠라를 죽인 칼에 나의 지문을 묻혀놓았다고 한다. 이제는 경찰서에 갈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나는 이야마를 죽여야 한다. 나는 늦었지만 이 상황을 오치아이에게 털어놓았다. 현재 협박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가족을 대신시켜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서야 털어놓아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야마를 PC방에서 찾았다. 하지만 그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망갔다. 다시 그를 놓쳤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계기로 판을 바꾸려고 생각한다. 노부코의 망령을 속여야겠다. 나는 이야마의 집 앞에서 마주친 유키에를 찾아간다. 이제는 내가 반격할 시간이다. 이렇게 책의 흐름은 평범한 주인공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시점이 변경된다. 그리고 노부코를 추적하던 가해자의 시각으로 변경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이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의 굴레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공은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나약하고 추악한 과거의 단점을 가리려고 하며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고뇌하며 다시 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글의 중간중간의 복선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한 번 읽으면 알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두 번째 읽음으로써 비로소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첫 번째 읽었을 때와 두 번째 읽었을 때의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생각보다 치밀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대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사실 저는 노부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작가가 꽁꽁 숨겨놓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오늘 읽어본 책은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다음 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